안녕하세요. 수정입니다. 크리스탈입니다. 기적 방송국에 잘 오셨어요, 여러분? 오늘은 워렌 버핏 투자 노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말도 많죠. 2020년 1월부터 야, 드디어 새 기회가 왔어. 새로운 기회가 왔어. 로 너무 좋아했는데요. 갑자기 이놈의 코로나 터지더니 중국에서 사람들 밀려 들어오고 우리나라 짜부되더니 갑자기 이게 잘 되나 했더니 이탈리아, 유럽 망가지고 미국까지 망가지고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미국 투자는 이제 가네 마네 이제 빼네 마네 하도 말이 많았죠. 하지만 주식이 잘 되건 주식이 잘 안 되건 너무 상념치 마세요. 모든 것은 다 내 탓이요 하고 내려놓을 때 다시 돌아서는 법입니다. 갔던 돈은 다시 찾아오기 마련이고 나의 행복이 과연 이것 때문일까?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고 가족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개인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나 자신이라는 거, 나 스스로 관리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워렌 버핏 투자 철학이 담긴 이 노트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 세상에. 이 책은 며느리가 만든 책이래요. 며느리 되게 멋지죠? 우리 시아버지한테도 전 잘해야 되겠습니다. 부자 되기 그리고 부자로 살아남기. 부자의 1원칙 아시나요? 부자의 1원칙이 있습니다. 저는 투자의 제일 원칙을 부자의 1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돈을 잃지 마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을 버는 게 중요한데 그만큼 번 돈을 함부로 쓰지 않는 것도 중요하죠. 돈을 쓰지 않는 것이 부자가 되는 지름길인 것이다. 이분 보면 아침에 출근할 때 빠방 타고 이렇게 출근하면서 맥도날드 가시잖아요. 그리고 콜라 사고. 그게 바로 1원칙이었습니다. 절대로 돈을 잃지 마라. 일단 수중에 돈이 들어오면 빠져나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복리식으로 불어나도록 관리해야 한다. 멋지시죠? 예를 들면 원금 10만 달러를 연리 15% 복리로 불리면 20년 후에는 총 163만 6,653달러가 된다. 결국 총수익이 153만 6,653달러인 셈이다. 이런데 투자를 시작하기도 전에 10만 달러 가운데 9만 달러를 까먹으면 단돈 1만 달러 가지고 시작해야 한다. 총수익은 15만 3,665달러에 불과하다. 까먹은 돈의 액수가 크면 클수록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은 적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돈이 생길 기미만 보여도 무턱대고 비싼 차부터 뽑고 보는 사람들의 달리 억만장자가 된 이 버핏 아저씨라고 해야 돼요. 아저씨는 지금 멋진 차도 아니고 멋진 고층 빌딩도 아니고 허름한 집에서 오랫동안 살고 계세요. 대단하시죠? 그리고 많이 좋은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분과 같은 동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저 자신에게 매우 잘했다 생각이 듭니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버핏은 부자가 되는 것과 행복해지는 것의 차이를 확실히 구분할 줄 알았다. 때문에 세상 사람들 모두가 입을 딱 벌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지금도 예전 그대로의 생활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거. 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그리고 주변에 사는 사람들 이웃 또한 다 예전에 그런 사람들 누구든 세계 제일의 갑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가족과 친구들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일 뿐이다. 아, 그리고 제일 오래된 친구 있잖아요. 돈 많은 현금 게이츠 빌 게이츠 대단하십니다. 나쁜 상대와 좋은 거래를 할 수는 없다. 거래 상대를 신중하게 선택하라. 주식 거래에서 한번 나쁜 상대는 영원히 나쁜 상대다. 처음 나빴던 상대와는 앞으로도 좋은 거래 할 수 없다는 말. 세상에는 선량하고 정직한 거래 상대가 많은데 이런 이들을 놔두고 정직하지 못한 상대와 거래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원칙은 아주 간단하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은 결국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으며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없다. 양자를 구분하는 것이 관건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내세우시는 투자 중에 투자가 가치 투자잖아요. 가치 투자 and 장기 투자. 이분이 가치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회사의 ROE,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는 거래요. 주가와 기업의 가치가 적정한지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장기 성장한 가능성이 있죠. 기업 실적 평가할 때 이익 성장률보다 중요한 척도로 이게 여겨지고 있고요. 회계상 이익이 왜곡되는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아요. 특히 지금 코로나다 뭐다 회사들이 우후죽순 막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익률이 영업도 잘 안 되시고 그러면은 그거를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버핏 할아버지가 하시는 것처럼은 못하더라도 회사에 내가 이 거래한 주식 내가 사갖고 있는 만약 네이버나 예를 들어서 네이버나 뭐 이런 카카오가 있다 하면은 ROE라고 해서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는 것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단기 순이익을 자본 총계로 나눈 총이익인데 영업이익, 회사 운용 필요, 비용 제외하고요. 재무적 비용 혹은 이익을 합산한 최종 순이익인데 주주들로부터 투자 돈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거 자본을 가지고 얼마의 이익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확인하는 지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저 같은 여러 명의 주주들이 돈을 다 이걸 사잖아요. 이 회사의 주식을 샀는데 이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잘 성장하고 있는지 지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합니다. ROE, 자기 자본 이익률. 그래서 버핏 아저씨가 이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핏 아저씨처럼 되고 싶다면 조금이라도 따라하고 싶다면 요것을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주식을 산다는 것은 기업의 일부를 산다는 의미다.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들은 주식을 사는 것이 실제로 기업의 일부를 사는 것이라는 점을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단기 투자하는 사람들 주식은 팔면 안 된대잖아요. 팔면은 그만큼 나한테 불리한 거기 때문에 절대 조금이라도 계속 이게 시대별로 올라가니까 절대 팔지 말아라. 나중에 복리해서 떨어지니까요. 복리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단기로 가져가지 말고요. 장기로 가져가면 굉장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합니다. 기업 전체를 너무 비싸게 매수한다고 여겨진다면 주식 한 주도 비싸게 매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주식의 가치를 판단하면 강세장의 투기 역풍으로 인해 과도하게 평가된 주식을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매수하는 일은 피할 수 있다.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환상적인 종목이라 하더라도 적정 매수가에 거래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여러 사람에게 의견을 묻는다고 해서 결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 버핏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아이디어가 어떤지 물어보지 않죠. 왜냐하면 그의 아이디어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 반대래요. 이처럼 투자의 세계에서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그리고 혼자 있어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두려워한다는 건 에고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으면 아예 하질 말아요. 그래서 이분이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것과 워싱턴 포스트 컴퍼니 주식을 샀대요. 아무도 원하지 않던 제너럴 푸드, 알제리알 토바코, 가이코를 사들였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이런 시스템 채권을 매입했고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정크본드, 신용 등급이 낮은 기업이 발행하는 고위험, 고수익 채권에도 손을 댔다. 이 가운데는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는 주식도 있고 수년간 보유하다 매도한 주식도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버핏이 이 주식 모두에서 이익을 거두었다는 점이다. 만약 그가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의 말을 듣고 투자를 결정했다면
이 기회를 놓쳤을 것이다. 자, 공부를 하는 게 좋겠죠. 공부를 한 지식이 쌓인 다음에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우리는 두려움 없이 확고하게 나의 입장, 나의 표명을 가지고 내 책임으로 주식을 사야 합니다. 그 회사의 주식을 말이죠. 그래야 당당히 난 주주다. 난 이 회사를 주주다. 그래서 이 회사가 커가는 모습을 바라보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하늘을 바라보고 뿌듯한 거하고 똑같겠죠? 바보라도 운영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 누구? 맥도날드 같은 기업 중에는 경제적 기초 체력이 튼튼한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이 있다. 기초 체력이 튼튼한 기업은 쉽사리 무너지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은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해야 한다. 버핏이 투자했던 코카콜라, 월마트, 리글리즈, 허쉬, H&R, 블록 등이 바로 튼튼한 기초 체력으로 투자자들에게 확실히 수익을 보장하는 기업들이다. 이런 기업들은 CEO가 아무리 멍청해도 투자자들은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멍청한 CEO가 운영할까봐 걱정되는 기업이라면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해야 한다. 순 자산의 10%를 투자할 수 있는 용기와 확신을 가져야 한다. 계속 꾸준히 투자를 하면 계속 나의 지식도 늘어나고 나의 직감도 늘어나고 용기가 늘어나면서 두려움 없이 주식이라는 건 내 미래니까요. 현재와 미래를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믿는 마음으로 내가 주식을 사고 회사의 주식을 사서 당당히 주주가 된다면 그 또한 미래에 새로운 운이 아주 멋진 운들이 제가 원하는 것을 그 발판을 거기다가 미래에다가 갖다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주식을 팔지 않는 게 중요하다 합니다. 가장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것이 가장 좋긴 하지만 우리는 섣불리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